안녕하십니까. 북한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35회차에는 헌팅리스트 16번과 관련해서 미국 근현대 문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 회차의 미국 근현대 문학 참조책으로 선정된 세 권의 책들로 근대 영미 소설학회에서 20세기 미국 소설가 9명의 생애와 작품들을 해설한 20세기 미국 소설 강의라는 책과 일본 문학의 광장 시리즈 중 미국 현대 문학을 소개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문학이란 책, 그리고 30명의 미국 현대 극작가 생애와 대표 작품을 해설한 미국 현대 드라마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20세기 미국 소설 강의는 근대 영미 소설학회에서 활동하시는 10명의 영문학 전문가들이 공동 저술한 책으로 20세기에 활동한 미국의 유명 소설가 9명에 대한 생애와 대표 작품을 해설하고 있는 3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대표 작품 중에는 영화화돼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방영된 작품들도 있는데 원작자의 생애와 대표 작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접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즐거운 체험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피츠제랄드의 생애와 대표 작품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피츠제랄드의 생애와 대표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기술한 31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작가와 작품 3개, 그리고 대표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해설과 평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화된 이 작품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은 1974년 버전부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하는 2013년 버전의 영화까지 꾸준한 인기를 노려왔던 것 같습니다. 피츠제랄드는 1896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가난한 명문가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기에 입대해서 알라바마에 있는 군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군에 있는 동안 알라바마 주 판사의 딸인 젤다를 만나 약혼하지만 경제력과 장래성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다가 1920년에 출간된 자전소설 낙원의 이쪽이 크게 성공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대표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의 공허함을 대체했던 재즈 시대에 출간된 작품으로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환상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결국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주인공 개츠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작품으로 피츠제랄드는 작가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지만 반대로 삶은 빠르게 황폐해져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도를 넘는 호사스러운 삶에 탐닉했던 아내 젤다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했고 부부가 서로 맞바람을 피면서 정신건강까지 나빠져 결국 1930년에 아내 젤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젤다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빚과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피츠제랄드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후 작품들은 성공적이지를 못했고 자신도 알코올 중독과 병고에 시달리면서 1940년 4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피츠제랄드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쓰고도 삶은 많이 고달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의 대표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해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막 독립한 시기에 미국의 성공 방식은 모든 이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명성과 재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화려해 보이는 겉보기와 달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혼동과 공허감이 자리 잡게 된 상황을 피츠제랄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개츠비의 옛날 애인 데이지의 교통사고까지 떠안게 되면서 죽게 되는 개츠비랑 그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고 남편과 여행을 떠나버리는 데이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데이지의 사랑을 굳게 믿었던 주인공을 어리석었다는 한마디 말로 정리해버리기에는 왠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문학은 일본 문학 전문가들이 집필한 문학 광장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미국 현대 문학을 42개의 주제로 해설한 37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에 있는 전쟁 소설 작가로 유명한 노먼 메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노먼 메일러에 대해 쓴 내용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사진과 노먼 메일러 사진,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 권투 장면, 케네디와 마릴린 mon로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먼저 보입니다. 모두 노먼 메일러와 관계 있는 사진들로 메일러 자신이 대학에 다니다가 육군 병사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으로 벌거벗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란 뜻의 나자와 사자란 작품을 썼고, 다른 인물들의 사진은 작가가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메일러는 이 사람들과 관련된 전기소설 등을 출간했다 합니다. 나자와 사자란 소설은 1946년 당시 23살이던 노먼 메일러가 제대한 후 15개월 동안 집필해서 완성한 전쟁 문학 작품으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바로 아내와 유럽 여행을 떠났고 여행지인 프랑스 니스에서 자기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즐거운 소식을 알게 됐다 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은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한 교두보로 본토 인근의 섬들을 점령하려고 많은 전투를 벌였는데 물론 일본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이 소설은 메일러가 태평양 전쟁에 실제 참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전쟁의 모습과 섬 상륙 후의 일본군 토벌 작전을 그렸고,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조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너무나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는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메일러는 사슴공원 등 당시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다른 소설들을 발표했는데 이즈음의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으로 스파이 혐의자 처형, 그리고 공산주의자 색출 등 조직화된 사회 압력 때문에 개인을 압살하고 수능을 강요했던 때라 이 작품들은 메일러를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인 미국 현대 드라마는 현대 미국 극작가 30명의 생애와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는 52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영미 어문학 길라자리 시리즈 중 하나로 영어 영문학회에서 출간한 이 책은 영문학을 일반인들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을 갖고 대표 작품의 줄거리를 자세히 설명하며 해설까지 붙이고 있어서 원 작품 감상에 큰 참조가 되기도 하고, 미처 보지 못한 유명 연극의 경우는 그 자체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아서 밀러와 세일즈맨의 죽음이란 희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서 밀러와 그의 대표 이극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13페이지 분량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1915년 뉴욕에서 태어난 밀러는 1936년 대학 2학년 때 발표한 희곡으로 상을 타면서 극작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1946년 모두가 나의 아들들이란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극작가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됩니다. 생전에
3번의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 미국의 유명 여배우 마릴린 몰로인 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49년에 대표작인 세일즈맨의 죽음이 여러 분야 수상도 하고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뒀지만 1950년 초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예술가로 분류가 돼서 벌금도 맞고 여권 발급도 거부당하는 등 많은 불이익도 받았다 합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 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풍자할 목적으로 쓴 시련이라는 작품은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공연되는 대표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합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이막으로 된 세일즈맨의 죽음의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영업사원으로서의 실적이 나빠진 주인공 윌리가 월급이 끊기고 수당만 받는 입장이 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월급처럼 집에 갖다 주고 있는 상황하고 자기의 생명보험금을 가족들에게 남기려고 자살하지만 장례식에 오는 문상객은 가족들하고 그의 절친한 친구 몇 명에 지나지 않다 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윌리가 궁핍해진 자기 처지를 고백할 때 피상적으로 남편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고 진지하게 대응해주지 못해 남편의 죽음을 막지 못한 아내 린다는 죽고 난 후에도 그가 죽은 이유를 모른다는 설정을 통해 윌리의 깊은 고독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문학 참조책으로 20세기 미국 소설 강의,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문학, 그리고 미국 현대 드라마 등 3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36회차에는 헌팅 리스트 16번의 마지막 순서인 일본 문학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